16일 오전 9시쯤 거제시 거제면 선자산 정상 부근에서 화물 운송회사 소속의 헬기가 추락했습니다. 등산 후 정비 사업에 필요한 자재를 옮기다 변을 당한 것으로 보입니다. 오는 6월 열리는 제8회 전국동시 지방선거에서 경남은 경남도 의원 5명, 시군 의원 8명 등 22명이 무투표로 당선됐습니다. 퇴근하는 승무원을 집까지 쫓아간 6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정신장애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습니다. 경찰의 추적을 피하려는 보이스피싱범들의 수법이 날로 진화하고 있습니다. 진주에서 보이스피싱으로 알아낸 계좌에서 금을 구입하고 현금으로 바꿔 총책에게 넘긴 A씨가 구속됐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TV 경남 뉴스입니다. 16일 오전 거제 선자산 정상 부근에서 헬기가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숲길 정비 사업에 필요한 자재를 실어 나르다 사고가 난 것으로 보입니다. 보도에 표영민 기자입니다. 산산조각이 난 헬기 잔해가 여기저기 흩어져 있고 프로펠러는 추락 당시 충격으로 힘없이 휘었습니다. 화물 운송회사 소속 헬기인 S61N이 추락한 것 16일 오전 8시 40분쯤 거제시에서 발주한 숲길 정비 사업 현장으로 자재를 한 차례 실어 나른 후 다시 정상으로 화물을 옮기다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당시 헬기에는 기장과 부기장 정비사 3명이 타고 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소방당국은 사고 발생 약 2시간 만인 오전 11시쯤 헬기에 고립된 3명을 모두 구조했습니다. 그때 헬기 동체는 그대로 안착된 상태였고 기장님은 그 기장석에 앉아 계셨고 그 고립된 상태에서 좌측 발이 끼어가지고 고립된 상태였고 나머지 부기장님과 그 정비사분은 헬기 내 뒷좌석에 뒤쪽에 계셨습니다. 60대 기장은 구조 당시 의식과 호흡이 없는 상태로 발견돼 울산의 한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결국 숨졌습니다. 함께 있던 부기장과 정비사는 허리와 머리를 다쳐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사고 헬기가 등산로 바로 옆으로 추락하면서 자칫 추가 인명피해로 이어질 뻔했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헬기 기록 장치 분석 등을 통해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할 계획입니다. 헬로TV 뉴스 표영민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한 지 이제 약 일주일째입니다. 대통령은 취임사에서 국민이 진정한 주인인 나라를 만들겠다고 말했는데요. 국민들은 새 정부에 어떤 기대를 가지고 있을까요? 여론은 지금에서 들어봤습니다. 박근수 기자의 보도입니다. 새 정부 출범을 바라본 지역민들은 경제만큼은 과거 정부보다 더 나은 정책이 나오길 기대했습니다. 주택관계 이런 거는 좀 잘못했다고 생각합니다. 서민들 좀 잘 살도록 하고 경제도 좀 좋아지도록 하고 옛날 부패 그런 것도 좀 청결 좀 해야 되고 잘못한다 이런 생각도 안 하고 지금 이제 새 정부에 와가지고는 더 잘하겠지요. 경제 살리고 좋고 또 뭐 저거 하면 다 잘 사도록 하면 좋겠지요. 특히 서민 경제가 다시금 살아날 수 있도록 정부 차원의 많은 지원을 당부했습니다. 주말로도 손님들이 좀 있는데 그때 코로나 할 때는 정말 힘들었어요. 안동에 계시는 분들 그리고 북부 지역 좀 많이 보살펴 줬으면 좋겠어요. 이 법인 택시 자체를 너무 정부 자체에서 생각 안 해주는 거야. 좀 살도록 해주세요. 또 갈수록 지역 간 불균형이 심해지고 있다며 보완책을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도시와 농촌의 격차가 너무 크기 때문에 또 균형 발전이 조금 이루어졌으면 좋겠고 또 농촌이 또 잘 살 수 있도록 그렇게. 시민들은 소통과 협치의 중요성도 강조했습니다. 일방적인 정책 추진이 아닌 국민들의 목소리를 충분히 반영해달라는 것입니다. 자기가 이 100% 나았다고 생각하더라도 그걸 종합해가지고 결정을 하고 그래 하면 안 되겠습니까? 국제사회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하기 위한 이웃 국가와의 공조 그리고 대북 정책의 중요성도 강조했습니다.
경제 12국이라고는 하지만은 그래도 어쨌든지 조금 잘 사는 나라에 의존하면은 어쨌든지 우리가 더 잘 살 수 있으니까 그 미국하고 잘 공존해가지고 나라를 첫째로 부강하고 좀 더 잘 살 수 있게. 안보 문제 그 해결도 좀 국민들한테 좀 평화스럽게 그렇게 해야 되는데 뭐 군사 막 무기를 그거 막 도발하려고 그러고 위험해갖고 아이고 위협에 좀 빠졌지 않은 게 한국이. 시민들은 무엇보다 모두가 잘 사는 나라에 대한 기대가 컸습니다. 국민들을 위해서 항상 열심히 해주시고 우리 서민들을 더더욱 이제 잘 살 수 있게끔 먼저 그 하기 전에 이제 약속했던 거 다 뭐 이렇게 지켜주시는 그런 대통령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국민이 잘 사는 나라, 국민이 지는 나라가 되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새 정부에 대한 시민들의 기대와 바람. 이제는 새 정부가 정책으로 화답할 때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박금수입니다. 어른이 된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어릴 때는 어른이 되면 하고 싶은 것도 다 하게 되고 더 많은 걸 할 수 있으니까 또 공부만 하지 않아도 되니까 빨리 어른이 되고 싶다고 생각했었는데요. 막상 어른, 이 성인이 되니까 그렇지 않다는 걸 느끼는 것 같습니다. 오히려 더 많은 것을 내가 원하지 않더라도 해야 하고 더 많이 알기 위해 더 많이 공부해야 하는 것 같고요. 그만큼 말과 행동에도 책임이 뒤따르기도 하죠. 하지만 어른이 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내 삶의 진정한 주인공이 됐으니 그만큼 나의 열정과 도전으로 꿈을 이뤄갔으면 합니다. 새롭게 성년이 된 많은 분들을 응원합니다. 지금까지 데일리 브리핑이었습니다. 경남 김해에 사는 72살 박순자 할머니는 지난 3월 집 앞 텃밭에서 갑자기 달려든 진돗개에게 종아리를 물렸습니다. 응급 수술을 받고 한 달 가까이 병원을 다녔는데 아직도 후유증이 남아 있습니다. 자, 이런 사고를 당했을 때 피해자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대부분 합의를 통해 해결하지만 혹시 모를 민형사 소송에 대비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현행법상 동물 관리를 소홀히 해서 사람이 상해를 입으면 반려동물 소유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사망을 하게 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처벌은 도사견과 로트와일러 등 맹견으로 규정된 경우에만 적용되고 앞서 본 사례처럼 맹견이 아닌 일반견이 사고를 일으켰을 때에는 형법의 과실치사상죄를 적용받는데 처벌 수위는 상대적으로 낮습니다. 소송을 제기할 경우 치료 내역, 관련 영수증 등 객관적인 증거가 있어야 하고 치료비, 일시손해,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 등 손해배상액을 모두 합산해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피해자에게 구체적인 입증 책임이 있다는 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최근 5년간 전국에서 발생한 개물림 사고는 모두 11,000여 건, 한 해 평균 2,200여 건, 하루 평균으로는 6건씩 발생한 셈인데요. 지난달 26일 동물보호법이 개정됐습니다. 2년 후부터는 맹견을 키우려면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이때 기질평가를 거쳐서 본격성을 판단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결과에 따라서 사육을 할 수 있다 또는 없다를 결정하게 되는데요. 뿐만 아니라 맹견으로 규정된 개가 아니더라도 사람이나 동물을 공격한 적이 있다면 기질평가를 받아야 합니다. 거기에서 맹견으로 판단되면 시도지사의 허가가 있어야 키울 수 있게 되는 겁니다. 현재 우리나라 3집에서 4집 중에 1집은 반려동물과 함께 생활하고 있습니다. 내 가족과 이웃 모두 안전하게 지내려면 기본적인 책임과 의무부터 잊지 말아야겠죠. 산책을 할 때에는 반드시 목줄을 채우고 맹견은 입마개와 배상 책임 보험도 필수입니다. 헬로티비 브리핑이었습니다. 경남 지역 장애인단체가 오는 6월 지방선거에 나서는 경남도지사 후보들에게 공약을 제안했습니다. 23개 단체가 만든 2022 경남지방선거 장애인연대는 16일 오후 경남도지사 선거에 출마하는 더불어민주당 양문석,
국민의힘 박완수, 정의당 여영국 후보를 초청해 공약 제안 설명회를 열었습니다. 이 자리에서 경남장애인연대는 경남장애인회관 건립, 의료 및 이동권 보장 확대 등 5개 영역의 14개 공약을 각 후보에게 전달했습니다. 경남장애인연대는 이번 주 목요일까지 후보들로부터 공약 채택 여부를 회신받기로 했으며 관련 내용은 유권자들의 선택을 돕기 위해 기자회견을 열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제8회 전국 동시 지방선거에서 경남 지역은 22명이 무투표 당선됐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이번 지방선거에서 경남도 의원 5명, 시군의원 8명, 시군의원 비례대표 9명이 투표 없이 당선됐다고 밝혔습니다. 당선자 22명 중 16명이 국민의힘이며 나머지는 더불어민주당 소속입니다. 또 현역 의원의 재당선은 모두 6명입니다. 김일권 양산시장이 재선 도전을 선언했습니다. 김 후보는 16일 오전 11시 물금역 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시민과 함께하는 더 새로운 메가시티 양산을 위해 출마를 결심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앞으로의 4년은 미래를 향해 나아가는 시간이 될 것이라며 5대 공약 실천을 약속했습니다. 김 후보의 선언으로 양산시장 선거는 더불어민주당 김일권 후보와 국민의힘 나동현 후보, 무소속 전원학 후보의 3파전으로 치러지게 됐습니다. 경찰의 추적을 피하려는 보이스피싱범들의 수법이 날이 갈수록 진화하고 있습니다. 진주경찰서는 보이스피싱으로 알아낸 계좌에서 금을 구입하고 현금으로 바꿔 총책에게 넘긴 A씨를 구속했다고 16일 밝혔습니다. 이들은 50대 이상의 고령층에게 자녀를 사칭하는 메시지를 보내 신분증과 계좌번호, 비밀번호 등을 알아냈습니다. 이어 인터넷 뱅킹 등을 이용해 금을 구입해 또 다른 금은방에서 현금으로 바꿔 총책에게 넘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CCTV를 분석하고 추적 수사를 통해 사건 발생 한 달 만인 지난 9일 피의자를 검거했습니다. 퇴근하는 승무원을 집까지 따라간 6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창원지법 형사 7단독 이지희 판사는 경범죄처벌법 위반, 주거침입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3살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5만 원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해 5월 10일 오전 8시쯤 인천국제공항 제2터미널 공항 철도역부터 승무원을 따라 서울 강서구 아파트 엘리베이터까지 쫓아간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 판사는 A씨가 피해자를 쫓아가 불안감을 조성하는 등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면서 피고인이 조현병으로 정신장애 3급 판정을 받아 치료하고 있는 점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전했습니다. 창원시가 코로나19 생활지원비 신청에 대한 온라인 서비스를 시작했습니다. 그동안 관할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했던 기존 방식과 함께 정보 24를 통해 접수하는 방식을 병행해 운영합니다. 온라인 신청 대상자는 코로나19로 입원 또는 격리를 했고 13일 이후 격리 해제된 확진자입니다. 지원금은 가구 내 격리자가 1인이면 10만 원, 2인 이상인 경우 15만 원이 지급됩니다. 더불어민주당 김종대 의원이 창원시의회 의장단 보궐선거에서 의장으로 선출됐습니다. 제115회 임시회에서 치러진 의장단 보궐선거는 직전 이치우 전 의장과 공창섭 전 부의장이 6일 지방선거 경남도 의원에 출마하면서 사퇴했기 때문입니다. 부의장에는 국민의힘 전병호 의원이 선출됐으며 임기는 6월 말까지입니다. 김해 시가 사람에게 치명적인 질환을 유발할 수 있는 플라스틱 조화를 없애기 위해 본격적으로 나섰습니다. 시는 지난 13일 영락공원묘원에서 약 2톤의 플라스틱 조화를 수거했습니다. 김해시는 이번 영락공원묘원 조화 수거로 김해 지역 공원묘원의 플라스틱 조화 90%가 처리됐으며 나머지도 이달 안으로 수거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올해 초 김해시는 공원묘원 4곳과 협약을 맺고 캠페인을 벌여 약 11톤의 플라스틱 조화를 폐기 처분했습니다. 한편 경상남도는 김해시의 친환경 시책을 도내의 모든 지자체로 확산 가능한지 검토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거제시의회가 일반 임기제 공무원 3명을 신규 채용합니다. 채용 분야는 행정 8급으로 최초 2년 근무 후 실적 등에 따라 최대 5년까지 연장할 수 있습니다. 원서 접수는 오는 19일부터 24일까지이며 의회 사무국을 방문하거나 등기 우편으로 제출하면 됩니다. 네, 고성군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상반기 특별교부세 12억 원을 확보했습니다. 군은 확보한 예산을 회화면 배둔 시가지 침수 예방과 구만천 정비, 상리면 게이트 볼장 신설 등 재난안전사업에 활용할 계획입니다.